어느 날 갑자기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냥 잠깐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위기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오늘 그날 시장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 내막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82%. 네, 바로 이 숫자가 그날의 충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고 머릿속엔 질문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시장의 심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가 5%,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는 무려 7%나 폭락했어요. 이 숫자들 그냥 단순한 퍼센트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얼마나 거대한 공포가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시장을 뒤흔든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세계 경제 방향키를 쥐고 있는 곳, 미국 연방준비제도, 바로 페드의 한마디였습니다. 보세요. 연준 위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10월 금리 인하에 동의 안 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매파적 발언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린 금리 쉽게 내릴 생각 없어. 계속 돈줄 잴 거야. 하는 아주 강한 신호죠. 시장은 이제 곧 금리 내릴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하게 식었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건 거의 100%야 하던 분위기였는데 그게 순식간에 52대 48. 이건 뭐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확실했던 게 불확실해지니까 시장이 불안에 떨 수밖에요. 자, 연준에서 이런 경고음이 울리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뭘까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단서는 바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간 이 거대한 자금의 흔적을 쫓는 겁니다. 2조 1천억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이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딱 두 종목,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팔아치우고 나간 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매도세의 방향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 시장 위험하다 하고 이것저것 다 판 게 아니에요. 마치 정밀 타격 미사일처럼 딱 한국 기술주의 심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곳만 집중적으로 때린 겁니다. 이건 그냥 공포에 질려서 파는 패닉셀링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주 전형적인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덩치 큰 외국 기관들은 팔자 하면서 막 던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연준의 경고, 외국인 탈출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 기술주 섹터 그 자체에서도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악재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습니다. 한쪽에선 AI 거품 이제 꺼지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저쪽 일본에서는 경쟁 반도체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느라 빚이 너무 많다는 우려까지 나왔어요. 이런 불안한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기술주 주변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들 눈에는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딱 포착됐습니다. 이름도 재밌는 맥도널드 패턴인데요. 쌍봉이라고도 하죠. 주가가 M자 모양으로 고점을 두 번 찍고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니, 오히려 주가가 오른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의 매도세가 그냥 묻지마 투매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이 생존자들한테는 시장의 공포를 이겨낼 만한 든든한 자기만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쪽은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조선이나 방산 쪽은 한미 협력 같은 강력한 정책 지원 소식이 주가를 방어해 준 거죠. 다들 자기만의 방패가 있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단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경고장, 외국인들의 대탈출, 그리고 기술주 자체를 둘러싼 불안감까지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경제 정책의 변화, 특정 종목에 집중된 어마어마한 매도 압력, 그리고 기술 섹터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시장의 방향을 가늠해 볼 4가지 핵심 신호증이 있습니다. 첫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 이게 높으면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죠. 둘째, 기술주 심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 셋째는 당연히 연준 관계자들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외국인들의 돈이 다시 돌아오는지 아니면 계속 빠져나가는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날의 폭락은 그냥 하루짜리 소나기였을까요? 아니면 계절이 바뀌는 어떤 거대한 기후의 변화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장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투자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겠죠.